자, 여러분, 기아의 2026년 1분기 실적 어떻게들 보셨나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숫자 같지만 사실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아주 치열한 전략적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 흥미로운 재무 지표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속으로 오늘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에 압도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분석은 딱 4가지 포인트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분기 실적과 투자 의견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경쟁이 불붙은 유럽, 하이브리드로 돌파구를 찾은 미국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아의 1분기 실적과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부터 짚고 넘어가죠. 일단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숫자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현재 기아의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입니다. 시장에서는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즉 아웃퍼폼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죠.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성적표를 요약해볼까요? 매출액은 29조 5천억 원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5.3% 늘었습니다. 덩치는 확실히 키웠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 2조 2천억 원으로 오히려 26.7%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익이 왜 이렇게 크게 줄었을까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수치는 당초 시장의 기대치에 정확히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기아의 수익성을 갉아먹은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두 번째 파트, 전기차 패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 시장에 있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입니다.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산 전기차들이 기아보다 무려 20%나 저렴한 가격표를 달고 시장을 융단 폭격하고 있거든요. 기아 입장에서는 신차 효과가 희석되는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면서 그야말로 피 튀기는 가격 방어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15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하게 이익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살벌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기아가 추가로 쏟아부은 인센티브 비용이 바로 이만큼입니다. 점유율을 지켜내기 위해 치러야만 했던 아주 뼈아픈 비용인 셈이죠. 이로 인해서 수익성 압박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전체를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10.0%로 아주 훌륭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막대한 인센티브를 쏟아붓고 있는 유럽 권역만 떼어놓고 보면 이익률이 한 자릿수 후반으로 훅 뚫어집니다. 즉, 유럽 시장이 기아 전체의 수익성 개선을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형국인 거죠. 이렇게 유럽에서는 전기차 출혈 경쟁에 시달리며 고전하고 있지만 고개를 돌려 바다 건너 미국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하이브리드 수요, 얄미울 정도로 철저한 관세 회피 전략, 그리고 공격적인 현지 생산이라는 아주 영리하고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거든요. 그럼 세 번째 파트, 기아의 진정한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하이브리드 돌파구 전략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아가 위기 앞에서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였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25년 기준으로 HMGMA 공장에서 발생한 기아의 지분법 손실만 연간 2,449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장 가동률 개선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아는 5월 말부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현지 생산 일정을 확 앞당겨버립니다. 15%나 되는 관세는 깔끔하게 피하고 하반기 미국 시장 점유율은 쭉 끌어올리겠다는 정말 치밀한 묘수였죠. 두 전장을 데이터로 직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서유럽은 전체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무려 27.0%에 달하는 격전지입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은 어떨까요?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비중이 19.3%로 대폭 확대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죠. 각 시장의 입맛에 딱 맞춰서 가장 강력한 카드를 내미는 것, 현지화 전략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돌파구의 핵심 전략 3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덩치 큰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가 볼륨 성장을 확실히 이끕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현지 생산 본격화. 그리고 셋째, 이 부분이 특히 영리한데요. 부품 단가가 비싸서 나중에 판매 보증 충당 부채를 많이 쌓아야 하는 전기차 대신에 수익성이 높은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면서 글로벌 전체의 이익을 아주 든든하게 방어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파트입니다. 기아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과 향후 밸류에이션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선을 조금 멀리 두고 2030년의 미래를 상상해 보시죠.
기아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100만 대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워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눈여겨볼 포인트는 이 100만 대 중에서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23만 대가 바로 PBV, 즉 목적 기반 모빌리티 사업에서 나와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 꽤 무거운 짐을 지워둔 셈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사업인 PBV의 수익성, 이거 철저하게 검증해 봐야 한다. 2030년 영업이익 목표치는 이미 1조 원이나 감액된 바 있지 않냐라고 말이죠. 장기적으로 기아의 밸류에이션이 시장에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핵심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유럽에서는 피말리는 가격 방어전이 한창이고 미국에서는 영리한 하이브리드 역습을 펼치고 있는 기아. 과연 올해 하반기 쏟아질 신차 라인업과 아직은 미지의 영역인 PVV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재점호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기아의 재무 전략, 앞으로 시장이 어떤 성적표를 매길지 우리 함께 유심히 지켜보시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